일본 홋카이도 동쪽 앞바다 밑바닥에서 400년 동안 잠자던 거대한 괴물이 이제 막 깨어나기 위한 마지막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은 단순히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예보를 넘어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매우 엄중하고도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긴급 보고입니다. 쿠릴 해구에서 규모 9.3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사실상 100%에 수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각판이 무려 30m나 튕겨 올라올 준비를 마쳤다는 것은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수준을 넘어 바다 자체가 거대한 벽이 되어 육지를 덮칠 것이라는 예고와 같습니다. 강릉과 부산, 그리고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본에 지인을 둔 많은 시청자분께서 불안 섞인 질문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상세하게 15분 이상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호쿠 대학 연구팀이 4년간 해저 밑바닥에 관측기를 심어 찾아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주요 도시의 상세한 날씨와 함께 지진 발생 시 각 지역이 받게 될 실질적인 영향력을 분석해드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왜 17세기에는 기록조차 없던 지진이 지금 이토록 선명한 과학적 데이터로 우리를 위협하는지 그 소름 돋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반도 주변 기압 배치와 함께 쿠릴 해구의 지각판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물러가며 대기가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바다 밑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쿠릴 해구는 태평양판이 북미판 밑으로 파고드는 경계면인데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거대한 활시위와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해양판이 육지판 밑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 이 구역은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완전히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지 비유를 하자면 강물 위의 조각배가 편서풍을 따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할 판들이 서로 맞물려 거대한 바위처럼 멈춰서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멈춰 있을 뿐 내부에서는 매년 8cm씩 밀어붙이는 에너지가 400년 동안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32m라는 어마어마한 변형이 발생했는데 이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 바로 우리 세대가 맞이할 초거대 지진의 시점입니다. 이제 지역별 상세 예보와 함께 각 도시의 지질학적 안전성을 하나씩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은 오늘 최저기온 영하 1도, 최고기온 9도로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분이 서울은 지진에서 안전하냐고 묻고 계시는데 규모 9 이상의 초거대 지진이 쿠릴 해구에서 발생하면 장주기 지진동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낮은 건물보다 롯데월드타워 같은 초고층 건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주파 진동입니다. 따라서 오늘처럼 맑은 날씨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지면의 파동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천과 수원 지역입니다. 인천은 최저 영도, 최고 8도로 서해안의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는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최근 서해 경렬 비열도 인근에서도 미세 지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신경 쓰시되 우리 집 주변의 대피소가 어디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강원권의 춘천과 강릉입니다. 강릉은 오늘 최저 3도, 최고 12도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조심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강릉과 동해안 지역 분들의 댓글을 보면 17세기 지진 당시 우리나라는 어땠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당시 강원도 해안가에서 바닷물이 크게 요동쳤다는 기록이 선명합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쓰나미가 발생하면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면 우리 동해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대기가 건조한 날에는 화재 예방과 더불어 해안가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할 흥미롭고도 무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홋카이도 구시로 지역에는 하루토리오라는 평온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도호쿠 대학 연구팀이 이 호수 바닥을 깊숙이 파 내려갔더니 지난 6천년 동안의 거대한 비밀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육지호수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바다 모래층이 20번 넘게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300년에서 400년 주기로 거대한 쓰나미가 호수둑을 넘어 바닷물을 밀어넣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인간을 대신해 땅속에 일기를 써두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기 직전의 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지역별 예보 이어가겠습니다. 충청권인 대전, 세종, 청주 지역입니다. 최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최고 11도에서 13도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대전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활성 단층이 지나는 구역이 있어 평소에도 지진 대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오늘처럼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 가족들과 함께 재난 대응 가이드를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전라권의 전주, 광주, 목포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 최저 2도에서 5도, 최고 14도로 전국에서 가장 포근한 지역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쓰나미의 직접적인 경로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지만 지진으로 인한 지구 자전축의 미세한 변화나 해수면 변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목포 항만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수면 높이 변화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우려가 큰 경상권의 대구, 부산, 울산, 창원입니다. 부산과 울산은 오늘 최저 5도에서 8도, 최고 15도로 매우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라는 특성상 심리적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에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쿠릴 해구의 지진은 부산에 직접적인 쓰나미 타격을 주기는 지형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본 열도 자체가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산 인근의 해저단층들이 일본의 거대 지진 에너지에 자극을 받아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경고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입니다. 제주는 오늘 최저 10도, 최고 16도로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최근 제주 인근 해역에서 지진 문자 알림이 잦아 도민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주는 해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인 만큼 지각 변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제주 동부 해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먼바다에서 오는 이상, 파랑 현상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토의 막내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최저 4도, 최고 10도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독도가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판의 압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토의 끝단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독도처럼 우리도 차분한 마음으로 재난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구체적인 생활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당장 집안의 높은 곳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아래로 내려두십시오. 지진 발생 시 가장 많은 인명피해는 쓰나미가 아니라 집안의 가구가 넘어지면서 발생합니다. 현관문 앞에는 항상 운동화를 비치해두어 야간 발생 시 즉시 탈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영동대교나 행주대교처럼 큰 다리를 지날 때 강한 바람이나 진동이 느껴진다면 속도를 즉시 줄여야 합니다. 지진동이 감지되면 비상등을 켜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서서히 정차한 뒤 라디오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농민과 어민 여러분을 위한 특별 당부입니다. 해안가 가두리 양식장이나 선박은 고정 밧줄을 평소보다 더 튼튼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한 논밭에 배수로를 미리 정비해두어 지진으로 인한 지면 균열이나 지하수 역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야간에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손전등을 손이 닿는 곳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거대 지진 발생 시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상용 음박 담요를 비상 배낭에 하나씩 꼭 넣어두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약속드린 소름 돋는 과학적 비밀을 풀어드릴 시간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왜 바다 밑바닥이 육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재앙의 전조일까요? 정상적인 지구의 움직임이라면 해양파는 육지판 밑으로 조용히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호쿠 대학의 관측 결과 바다 밑 60km 지점의 관측기가 육지와 똑같은 속도로 육지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판이 완전히 엉겨붙어 육지를 마치 용수철처럼 억지로 구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400년 동안 구부러진 이 거대한 판이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원래 자리로 튕겨나가는 순간 바다 밑바닥은 수십 미터를 솟구치게 됩니다. 수조 톤의 바닷물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규모 9.3의 실체이자 20m 쓰나미의 정체입니다. 이제 과학적 데이터가 왜 이토록 긴박하게 위험을 경고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일부 댓글에서 언급된 바누아투의 법칙이나 과거의 예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호쿠 대학이 제시한 지각 변동 데이터는 숫자로 증명된 엄연한 사실입니다. 17세기 대지진 당시 기록이 부족해 우리가 잊고 살았을 뿐 지구는 400년의 시간을 묵묵히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쿠릴 해구의 지각판은 현재 30m 이상의 변형 에너지를 축적한 상태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둘째, 지진 발생 시 10분 이내에 일본 연안을 덮칠 20m 높이의 쓰나미는 우리 동해안에도 일시간 내외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고층 건물은 장주기 지진동에 대비한 매뉴얼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은 초라할 수 있지만 준비된 인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도 더욱 정밀한 기상정보와 지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빠른 정보를 전달받는 생명선이 될 것입니다. 홋카이도와 동해안,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각자의 삶을 읽어가시는 시청자 여러분, 부디 오늘 밤도 완원하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안보다는 대비를, 두려움보다는 지혜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